네, 오늘 시작에 수급과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실증 투자 전략실 시작할게요. 오늘은 SK증권 홍은기 차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네. 오늘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짝꿍으로 만나게 되셨는데 두 분의 케미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작은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대기 매수세와 또 기관까지 동참해주면서 그래도 사흘 만에 4,020선은 회복해준 하루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먼저 수급본부 종목부터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LG이노텍, 두 번째는 삼성전기입니다. 먼저 LG이노텍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외국인은 3거래일째, 기관은 이틀째 순매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오늘 9% 급등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조정을 겪는 이번 주에도 밀리지 않고 있는 이 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지 첫 번째 수급본부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홍은기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아이폰 17을 넘어 AI 전장으로 가는 중으로 칭하겠습니다. 네, 저는 힘있게 신고가 행진이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홍은기 의원은 LG이노텍의 모든 모멘텀을 다 짚어주신 것 같거든요. 네. 아이폰을 넘어서 이제는 전장 회사로 보는 걸까요? 전장 회사로도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고 실제 그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제가 다 한번 넣어봤는데요. 사실 제가 아이폰 17 강남 이제 애플 매장에 주말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이제 혹평 이슈도 많고 이게 지지부진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 가보니까 17 일반 제품들은 구매하기도 쉽지 않고 프로 제품들은 일부 이제 색상에 따라서 이제 바로 구매할 수 있지만 다른 제품들은 이게 쉽게 구매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약이 많이 이제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LG이노텍의 최근 이제 단기적인 상승이 이제 보여지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하죠. 이제 카메라 이제 모듈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 사업 분야를 크게 하고 있고,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80% 정도의 매출 비중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 70%의 이제 비중이 있는 만큼 애플 주가와 사실 같이 움직인다라고 이제 그렇게 봐도 무방한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번 3분기 매출 또한 이제 이런 아이폰 17 호실적 이제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매출이 5조 3,694억 원 이제 나왔다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2,037억 원. 그러니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56.2% 이제 상승한 굉장히 이제 호실적을 이제 보여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실적이 나와줬고요. 물론 이제 환율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도 같이 이제 좀 받아서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온 그 계기가 아닌가 이제 싶은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 향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최근에 말씀드렸던 사업 다각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상승 모멘텀으로 더 다가가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차량용 카메라, 라이다, 그리고 통신 부품 등 모빌리티 센싱 부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꾸준히 현재 확장하고 있고요. 최근 반도체 관련 이제 주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PCB 부품 관련해서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금일 그 이수페타시스라든가 이제 대덕전자, 이제 뭐 이런 이제 덕산 하이메탈 맞아요. 3에서 한 12% 정도로 종가 마감해줬는데, 사실 대표적인 이제 PCB 기판 이제 주인데 이상하게도 LG이노텍이 9%대 종가 마감을 해줬는데 왜 이렇게 커플링이 됐나 이제 저도 조금 이제 의아했고, 따지고 보면은 이제 애플주 하면은 BHE라던가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게 이제 같이 커플링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디커플링이 되고 이제 오히려 PCB 관련 쪽에서는 커플링이 나오면서 오히려 카메라 이제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PCB 쪽도 같이 종목들이 상승할 때 움직이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이제 파악을 했고요. FC BGA 제품 라인업 확대를 이미 22년도부터 이제 LG이노텍은 시작을 했고요. LG전자의 구미 4공장을 인수해서 드림 팩토리를 구축을 이제 해왔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본격 양산을 이제 했기 때문에 네. 매출 비중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이런 이제 앞으로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같이 좀 반영됐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전장 부품 아까 이제 말씀 주셨는데 네. 사실 LG 이노텍 하면 대표적으로 뭐 로봇의 눈 혹은 뭐 전장 관련된 눈 맞아요. 이렇게 이제 뭐 별명 아닌 별명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칭하고는 있는데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PCB 기판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기업의 제3자 배정, 이제 유상증자 투자도 같이 들어가서 고성능 레이더 핵심 기술을 이제 보유하게 된 이제 그런 사업 분야로 이제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D 이미지 레이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카메라 센싱 관련 부분 해서 오히려 위에 천장 부분이라던가 악천후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부분들도 4D 기술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력이 좀 보완돼서 더 이제 앞으로 LG 이노텍의 전장 관련된 사업도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 북미 쪽에 차량 카메라 모듈이 현재 이제 한 40% 정도 그렇게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장 쪽에 이제 확대되다 보면은 40%가 아닌 그 이상 나와줄 거로 보고 있고 사실 과거에 이제 테슬라 쪽이랑도 전장 관련돼서는 22년도에 협업했던 이슈가 있어서 네.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AI 이제 5세대 그리고 이제 5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같이 이제 TSMC랑 하겠다라고 했는데 6세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져갔을 경우 삼성전기도 당연히 저는 수혜를 이제 받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도 예측하고 있어서 네. 이런 전장 쪽에 대한 이제 그런 모멘텀도 당연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된 눈, 뭐 미국 기업, 로봇 기업, 피규어 AI에 이미 이제 115억 이제 투자한 이제 이력도 있고,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이제 비전 센싱 관련해서 MOU 체결해서 같이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현재 제가 이제 PBR이랑 PER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 나름대로 이제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PBR 같은 경우는 이제 1.04배 정도 나오고 PER 같은 경우는 9.8배. 앞으로 뭐 성장성이 더 이제 예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저평가 쪽에 이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사실 애플 관련주들이 반응하기보다는 기판 관련주들이 함께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LG 이노텍의 상승 모멘텀도 이제는 과거 아이폰이 아니라 기판이나 뭐 전장 쪽으로 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여기에다 밸류에이션까지도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는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김진경 의원의 분석도 들어볼게요. 아니, 사실 LG 이노텍 굉장히 안 가던 종목 아니었나 싶었는데 어느새 또 이렇게 약세장에서도 신고가를 썼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보면은 뭔가 이슈가 좀 짙어지고 뭔가 모멘텀이 뚜렷한 종목들 위주로 또 강한 상승 흐름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도 마찬가지로 좀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앞서 기업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많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LG 이노텍의 경우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경우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는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네. LG 이노텍의 경우가 워낙에도 3분기 호실적을 좀 기록해 줬기 때문에 더욱더 매수세가 몰리지 않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뭔가 이번 실적에 대해서 우호적 환율 효과라든지 뭔가 고객사 양호한 수요가 좀 반영이 되는 모습 보였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왔다 이런 결과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어떤 기대감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더욱더 주가에는 좀 더 모멘텀으로 좀 장어될 수가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의 경우가 물론 3분기 실적도 잘 나왔지만은 또 남은 4분기 실적에도 충분히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4분기의 경우가 이 모바일 신모델 공급의 성수기라고도 좀 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뭐 통신용 반도체 기판의 매출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좀 예측하고 있다 보니까는 LG 이노텍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적인 흐름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과 수급이 함께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LG 이노텍이 조금 더 이런 모멘텀과 기대감을 안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LG 이노텍의 경우는 이제 모바일 쪽에 대해서 많이 뚜렷한 기대감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네.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모빌리티 쪽이라든지 뭐 통신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작용될 수 있을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LG 이노텍의 일본 흐름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지금 정비의 우상향 흐름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붙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저는 보유 의견 그리고 싶고요.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하신다면은 11선은 지지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가 더 기대된다라고 좀 가능성을 열어주셨고요. 11선을 기준으로 잡고 좀 대응해보면 좋은 종목이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홍은기 의원의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왜 쳐다봤냐면 아이폰 사셨다는 줄 알고 오늘 가지고 오셨나 봤는데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상방을 어디까지 열어놔야 될지도 보유자 입장에서 궁금할 것 같거든요. 증권사 목표가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 증권사 목표가가 확실한 이제 그런 그 실적 한 30만 원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쪽으로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게 일봉으로 보실 게 아니라 주봉,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미 2, 3년 동안 이제 계속 이제 바닥을 그랬네요. 내려주면서 이제 좀 턴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보시면 30만 원 정도가 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들어가신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네. 30만 원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만 앞으로에 대한 이제 사업의 다각화에 대한 부분까지도 반영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2차적으로는 뭐 38만 원까지도 긍정적인 흐름 기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몇 달 사이에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 좀 길게 본다면 지금 구간이 오히려 더 바닥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30만 원까지 보되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38만 원까지도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이다라는 평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수급본부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수급본부 종목은 삼성전기였죠.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대형주는 파는데 삼성전기는 산다. 이 어떤 의미인 걸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먼저 홍은기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AI 산업의 수혜주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저는 MLCC 제대로 효도하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LG 이노텍과 삼성전기 어떻게 보면 같이 볼 수도 있고 따로 나눠서 봐야 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이렇게 두 가지가 연달아 나왔어요. 김진경 의원께서는 좀 MLCC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 MLCC 쪽 많이 지금 업황이 그래도 개선되고 있죠. 네, 그렇죠. 일단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3분기 호실적을 좀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제 호실적을 기록한 가장 큰 이유를 찾는다면 바로 MLCC 쪽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도 가장 큰 역할을 해줬었고 이제 AI라든지 뭐 전장용 MLCC 쪽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을 좀 들여다보게 된다면은 물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좀 기분 좋은 행진을 이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이 AI와 연관이 되어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AI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뭐 반도체도 예를 들 수가 있을 거고 뭐 이제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MLCC도 마찬가지로 이제 AI 산업에서 굉장히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MLCC의 경우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전장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모바일 쪽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진화가 되는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화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MLCC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의 경우가 물론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지만은 MLCC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더욱더 크게 마련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현재는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MLCC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특히나 차세대 반도체 기판이라고 할 수 있는 FC BGA 쪽에 대해서도 견조하게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분기부터 이제 AI 가속기용 기판을 본격적으로 좀 공급을 하는 모습 좀 보여지고 있고요. 남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FC BGA 쪽에 대해서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삼성전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서 LG 이노텍처럼 좀 바라보셨듯이 이 추세 매매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같고요. 네. 워낙에 사실 올해 하반기 동안에 꾸준히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꾸준히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지만은 네. 이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 그리고 어떤 성장 동력을 고려를 하게 된다면 조금 우리가 중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봐도 좋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에게는 뭔가 뚜렷하게 목표가를 좀 제시하기는 아직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신고가 행진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어제 오늘장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추세는 크게 무너뜨리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추세 매매로 대응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거고 삼성전기의 그동안의 흐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와도 21선을 이제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21선을 이 지지 라인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추세 매매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실적은 MLCC가 만들어줬지만 향후의 모멘텀으로는 FCBGA도 있는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추세 매매 측면에서 접근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21선을 중심으로 잡고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그럼 홍은기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LG이노텍 얘기하면서 삼성전기도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 이쪽도 좀 AI의 수혜주라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대덕전자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삼성전기가 가진 모멘텀은 또 어떤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사업 분야를 이제 세 가지 이유로 이제 크게 하고 있는데 MLCC 관련 이제 수동 투자를 다루는 이제 컴포넌트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한 45% 정도 이제 크게 나오고 있고 광학 솔루션 부분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 관련돼서 방금 대덕전자 말씀 주셨는데 네. 대덕전자가 이제 PCB 관련돼서 좀 이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삼성전기 또한 패키지 이제 솔루션 분야에서 크게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세 가지 이제 분야가 있고요. 컴포넌트 분야에 이제 방금 이제 앞서서 말씀 주셨는데 MLCC 분야 자체가 요즘 이제 AI 데이터 이제 센터라던가 EV 자동차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어디 하나 이제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는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10만 개에서 대략 이제 3만 개 정도 이제 탑재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이제 불릴 맞아요. 정도로 많이 엄청 비싸던데요? 근데 워낙 이제 다량화해서 네. 가격 경쟁력은 좀 이제 낮춰서 이제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런 이제 대량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가격 경쟁력은 있는 건데 네, 비싼 것도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계속 부각이 되면서 매출액도 이제 아까 말씀 주셨지만 3분기 같은 경우 2조 8,89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603억 이제 기록했는데 분기 매출 기준 사실 이게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더 4분기 때도 네. 호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말씀드렸던 AI 이제 관련된 서버 그리고 이제 전장 그리고 서버용 이제 기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실적 성장을 견인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MLCC뿐만 아니라 이제 기판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대덕전자와 이제 동일하게 해서 같이 최근에 이제 커플링도 되고 같이 이제 올라가는 흐름 보였는데 사실 뭐 오늘은 삼성전기가 조금 이제 흐름이 이제 1%대 이제 지지부진하게 이제 종가 마감해줬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뭐 당장에 뭐 주가가 이렇다 뭐 저렇다 이렇게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좋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이제 기판들에 나아가서 유리 기판 쪽도 지금 현재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상용화한다. 27년에서 28년도에 이제 유리기판 상용화 시기를 선점하겠다고 실제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네. 기존에 있는 이제 플라스틱 기판의 이제 한계를 좀 이제 넘어뛰려면은 유리기판 쪽으로 당연히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기판 쪽, MLCC 부분, 광학 솔루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다 이제 혼합이 돼서 주가 상승을 추가적으로 이제 견인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이제 제가 LG이노텍 관련해서 삼성전기와 조금 이렇게 중복된 부분들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에 LG이노텍이랑 삼성전기는 같이 뭔가 대립하는 구조로 많이들 이렇게 좀
브리핑도 하고 이제 그랬던 이제 상황도 있었고, 다만 이제 삼성전기는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랐고, 네. 그만큼 이제 AI랑 직접적으로 엮여져서 주가가 많이 좀 긍정적으로 올라온 모습인데, LG 이노텍은 과거 이제 경쟁 업체랑 비슷한 그런 이제 분위기를 갖고 있었는데, 삼성전기보다는 사실 주가가 많이는 이제 못 오른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조금 이제 이거 대비해서 저평가다. 저는 이제 그렇게도 이제 보여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의 테슬라향 이제 AI6 모델을 삼성전기와도 직접적인 이제 수혜가 네. 있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LG 이노텍도 관련해서 다 이제 비슷한 흐름의 섹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해외 빅테크 기업 간의 이제 수주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기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전기기 때문에 이 삼성이 테슬라향 수주에 따라서 삼성전기도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구조여서 또 모멘텀이 하나 추가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 애플카 이슈가 있긴 했지만 뭔가 나왔다면 좀 더 재평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기도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좀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와, 아니면 또 신규 접근하려는 분들은 어느 선에서 접근을 하면 좋을지도 홍은기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더 보유해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신규 진입도 분할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지금 21선에서 전일 지지를 한번 보여줬고요. 금일도 시세가 그렇게 나와주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신다라고 하면은 21선으로 보시면서 분할로 접근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21선을 중심으로 잡고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본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 번째는 고영입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미국 내 원전 슈퍼사이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또 사흘째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수급이 떠나간 지금의 또 모멘텀은 어떤 거로 봐야 할지 첫 번째 모멘텀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홍은기 의원부터 한 줄 평 해주시죠. 원전 에너지 산업의 효자 종목으로 칭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전 슈퍼사이클의 수혜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하면 사실 대장주인 건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약세장에서 또 가장 많이 흔들린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심상치 않은 것처럼 보이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하고, 네. 지난주에 이제 에이펙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지속적으로 반영이 돼서 상승을 이제 했다가, 어제 그리고 이제 전일 포함해서 시장 수급 자체가 꼬이면서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 보여지지 않았나. 오. 우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많이 올랐을 때, 이거 조금 떨어지면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제 했던 심리들이 사실 4거래일 동안 떨어지면서 오히려 지금 저는 기회, 매수 적기가 왔다. 예, 맞습니다. 기회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고점이었을 때 그렇게 진입하기 힘드셨던 분들은 네.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봐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진입하실 때는 분할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최근에 이제 당장 수급은 이제 조금 꼬인 그런 이제 상황이긴 한데, 네. 어제 이제 그 빅테크 관련돼서 이슈가 하나 이제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왔는데, 네. 사실 과거 이제 10월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때 이제 과거 이제 3개월 동안 긴 이제 횡보를 그리다가 상방을 돌파하는 이제 강한 흐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이슈가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과 이제 380메가와트의 가스터빈 두 기를 이제 수주했다. 맞아요. 이제 그게 이제 어제 나왔는데, 이제 테슬라의 이제 그 XAI 이제 테슬라 이제 자회사 XAI의 이제 빅테크 기업으로 이제 밝혀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가시화되지 않았고 그냥 빅테크 기업이구나, 데이터 센터가 수주가 많아지겠구나라고만 생각했던 게
정말로 과시화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 더 기대된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의 이제 저는 집약체, 굉장히 좀 고도화된 이제 그런 기술이라고 보여지는데, 전 세계에서 한 5군데 업체에 속하는 이제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네. 물론 이제 GE 버노바라던가 뭐 일본의 그 미쓰비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업체들이 있는데, 이미 3년에서 5년치에 대한 수주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추측상 빅테크 기업인 이제 xAI에서 빠르게 전력 니즈는 필요하고, 근데 가스터빈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장 이제 내년 말에 두기 수주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빠르게 이제 채택이 된 것 같고, 네. 이런 레퍼런스가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앞으로 이제 계속적인 가스터빈 분야에서 더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가스터빈뿐만 아니라 이제 SMR 쪽에서도 당연히 기자재 분야에서는 뭐 두말할 거 없는 대장 이제 주이기 때문에, 네. 미국 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던가 오클로 뭐 이쪽에 대한 부분 이제 선도 기업들이랑 협력을 통해서 이런 이제 주기기, 이런 이제 기자재 부분들을 납품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충분히 기대되고 있어서 이번 3분기 매출도 제가 계속 실적 3분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실 요즘 이제 실적 시즌이어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이 1,371억 원이 나왔는데, 사실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게 이제 나오진 네. 않았지만, 이게 그 기업에서도 가이던스를 하나 이렇게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10조 정도에서 14조 정도로 조금 이제 가이던스를 이제 상향 이제 제시를 하면서 회사 자체 내에서도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조금 어필한 그런 이제 발표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보기보다는 4분기 때 수주 잔고가 쌓여 있고, 내년 상반기 때 분명 더 지금 3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와줄 거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에 대한 그런 이제 수주에 대한 우려감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미 관세 협상, 그러니까 에이펙 때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핵 잠수함 이제 건조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말로만 이제 나왔지, 직접적인 이제 팩트 시트는 이번 주에 이제 대통령 이제 비서실장님께서 이번 주 내에는 정확하게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오늘 그 뉴스가 나와서, 네. 한미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이제 긍정적으로 확정이 될 경우, 이제 그 소형 SMR 같은 경우 잠수함 쪽에도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그 SMR 현재 기술력이랑 핵 잠수함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랑은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 좀 차이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면서 충분히 탑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매출 증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고리 1호기 해체 사업도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그런 이제 추가 매출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이번에 이제 하락했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거에 고점이어서 들어가기 조금 애매했던 분들은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건강한 조정이고 수주도 꽉 차 있고 핵잠수함 관련 뉴스가 나온다며 이제 반등에 좀 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좀 열어주셨네요. 그럼 이제 김진경 의원의 좀 의견도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홍은기 의원한테는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이란 기관이 너무 많이 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오늘 또 수급을 보니까 원전 내에서 한국전력을 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팔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종목 교체가 이루어지는 걸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건지도 좀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지금 어떤 이렇게 개별적인 내용, 그러니까 개별적인 기업 이런 거를 좀 들여다볼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과 그리고 업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조금 보게 된다면은 지금의 경우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또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쏠림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경우 2차
반도체라든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판 관련주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또 수급 이동이 되는 모습 보였었고요. 그리고 원전주를 좀 봤을 때 원전주가 사실 그동안에 워낙 좀 가파르게 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워낙에 지금 대장 조정 역할을 했었던 두산 에너벨트의 경우보다도 이제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더 올랐었던 이 한국전력 쪽으로 좀 이동이 되는 모습,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두산 에너벨트의 경우가 지금의 경우 뭔가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생기고 있고 사실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소간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원전 산업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도 충분히 우리가 매력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원전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특히나 원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이 바로 미국이라는 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 특히나 만우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도 충분히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사실 이제 전력 부족 그리고 특히나 에너지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충분한 부분들이 좀 필요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원전까지도 앞으로 더욱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점 볼 수 있다면은 이 원전 관련주의 경우는 우리가 좀 짧게 바라보기보다도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시선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두산 엘러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에 대한 어떤 수주 확대 기대감도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의 경우가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워낙에 많은 주목을 받았긴 했지만은 네. 앞으로를 놓고 봤을 때는 특히나 이제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는 오히려 직접적인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산 에너벨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려감보다도 우리가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네. 지금의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97,400원을 찍고 나서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확인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라인을 구축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도 좀 더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때는 정말 새로운 전략을 짜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두산 에너벨트의 경우가 사실 이제 21선을 살짝 이탈한 모습이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다급하게 대응하기보다도 76,000원 선 지지라인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조정 나왔던 가격대가 75,000원, 76,000원대였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시간이 다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산 엘러벨트의 경우는 1차적으로 75,000원에서 76,000원 사이 지지라인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전략을 짜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쉬었고 한국전력이 오른 건 그냥 키 맞추기 순환매 측면으로 좀 보인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에는 향후 모멘텀 충분히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는 건 좋겠지만 76,000원 선의 지지라인을 꼭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그럼 홍은기 의원께도 기술적인 자리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조정 시 매수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지라인을 역시 7만 원 선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21선을 깼기 때문에 그냥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된다인 측면이신 건지도 궁금해요. 이게 투자자의 성향에 성향에, 따라 네. 예, 다를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진입하시는 거를 이제 앞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런 이제 구간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원전 쪽이 당장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미국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원전에 대한 사이클이 현재 이제 계속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도 조금씩 다만 이제 분할 매수하는 접근으로 해서 가져가신다면은 긍정적인 흐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막 말씀 많이 주셨다시피 뭐 가스터빈, 뭐 SMR, 핵 해체 그리고 핵 잠수함까지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도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모멘텀 보모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영이었죠.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세 자릿수 급등이라는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모멘텀을 또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걸지 두 분과 전략 세워볼게요. 네, 먼저 홍은기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반도체 검사 장비와 수술 로봇의 쌍끌이 성장으로 칭하겠습니다.
네, 저는 커지는 의료 로봇 시장이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로봇주들이 지난주부터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근데 왜 고영은 안 가지? 이런 궁금증도 전 있긴 했거든요. 확실히 의료 로봇 쪽에선 고영이 강자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고영의 경우가 검사 장비 업체이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의료 로봇 관련해서 더 많이 좀 알려진 상황이죠. 근데 물론 고영도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업종군 안에서도 정말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고영의 경우 조금 늦게 출발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 이 AI 그리고 로봇 이런 키워드가 붙게 되면은 주가가 좀 강한 시세를 내주거든요. 근데 고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AI, 의료 로봇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강력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쏠리게 된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때 또한 이제 긍정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이 자살 뇌수술용 의료 로봇 이 카이메로 관련한 논문이 바로 이제 신경외과 분야의 세계적 권위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에 어떤 좀 더 자극제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지난 10월에 이 미국 신경외과 학회 참가 이후에 다수 병원과의 이제 공급 협의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는 더 큰 시장 확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영의 경우가 이 의료 로봇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목이 될 만한 내용이 하겠지만은 앞으로 이 의료 로봇을 통해서 더 큰 시장 확대 이런 부분들이 새로 모멘텀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경우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강한 시세를 내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고영의 경우가 물론 이제 오늘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특히나 지금의 경우가 이 로봇에 대해서 워낙에 주목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단기적인 상승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영의 경우는 이 로봇 관련주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되 하지만은 일단 워낙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만큼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시는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로봇이라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참 긍정적이지만 오늘 또 너무 가파르게 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측면에서만 좀 접근해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홍은기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제가 괴롭히는 건 아닌데요, 의원님. 전에 아까 PER과 PBR을 말씀을 주셔서요. 고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PER 밸류로 보자면 너무 높은 종목 아닌가요?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영은 제가 PBR이랑 PER로 보면 안 되는 종목인 거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PCB 기판 관련된 이제 소부장들이 많이 이제 올라왔고 시장 대비해서 그리고 고영 같은 경우는 매출의 85% 정도가 이제 후공정 이제 기판 관련된 이제 3D로 해서 해당 이제 장비들을 검사하는 그런 이제 업체로 이제 85%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네. 로봇 관련돼서는 13%에서 15% 정도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매출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올랐던 이슈가 다른 PCB 관련돼서 커플링돼서 올라간 거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조금 이제 오버슈팅이 나온 감도 없지 않아 이제 보이고 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그렇게 오늘 큰 상승은 보여주진 않았는데 네. 최근에 너무 이렇게 잠잠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모멘텀이 같이 반영이 되면서 오버슈팅이 나온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도 보고 있고요. 네. 앞서서 앵커님 말씀 주셨다시피 3분기 이제 실적 자체가 576% 네, 이게 급증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실적 회복이 이제 나와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장은 해석하고 있고 이런 실적들이 이제 나중에 찍히게 되면은 PBR이라든가 PER 이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이제 모멘텀보다는 이제 로봇 관련된 수술용 로봇 관련된 이슈라든가 이런 PCB 장비 검사 관련돼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우선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계속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이제 팹리스 기업들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맞춤형 이제 그런 이제 메모리 쪽에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이 계속 더 성장이 커지게 되면은 당연 이런 이제 3D 차원의 검사 장비 업체인 고영 같은 이런 후공정 쪽의 장비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저는 장기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해당 이제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3D 납 도포 검사 장비 SPI가 있고 인쇄 회로 기판에 납 도포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이제 장비들을 검사하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이제 3D 자동 광학 검사 장비 AOI라고 해서
납 그 위에 부품이 잘 올려져 있는지 잘 얹혀져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3D 쪽으로 해서 그 검사를 촘촘하게 하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3D 관련된 로봇 쪽에 대해서도 그 기술력을 같이 이제 좀 이제 확대시켜서 뇌 관련된 로봇 쪽으로도 지금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이제 1분기 같은 경우 강남 베드로에 이제 하나 이제 수주가 됐고 이미 22년도부터 뭐 세브란스라던가 서울대병원, 뭐 삼성병원 이런 데에 이제 납품이 돼서 약 600건 정도의 이제 수술을 같이 이제 로봇 관련된 그 같이 해서 이제 집도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미국 쪽에도 수출이 돼서 FDA 승인 올해 1월 이제 받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유통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중국 또 이제 조만간 이제 관련해서 승인 이슈가 이제 나온다라고 하니까 국내 시장에 대한 매출 부분도 있지만 해외 시장에 대한 뇌 로봇 관련돼서 매출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매출 캐파가 커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30년까지 이제 제조 로봇 10만 대를 보급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언급도 있었고 이런 이제 로봇 관련돼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언급들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로봇들이 확대되면 될수록 당연히 검사 장비에 대한 니즈는 많아질 것이고 네. 그리고 직접 로봇에 대한 현재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납품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수혜를 저는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계속 뭐 미국 쪽도 그렇고 국내도 이제 가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금리 인하라고 하면은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통 평가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저렴한 이자 비용으로 M&A를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이제 강점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인데 저는 로봇 쪽도 당연히 똑같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로 받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뭐 삼성이라던가 다른 대기업에서도 지속적으로 로봇 관련된 회사들을 인수하고 이제 그 기술력을 같이 협업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장점으로도 보여질 수 있어서 고용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장비에 대한 검사와 수술 로봇에 대한 쌍끌이 그런 모멘텀이 같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오늘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자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신규 접근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해요. 오늘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 뭐 내일 어차피 금요일이기도 하고 진입한다라고 하면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면서 진입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네. 짧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뇌 관련된 그 수술 로봇이 단가 자체가 일반적인 다른 그런 그 로봇과는 다르게 단가도 많이 높고 네. 그리고 이제 사업 보고서에 보면은 보통 2개월 내에 이제 그 단가를 다 수취한다라는 그러니까 현금 사이클도 굉장히 빨리 돌 수 있다는 장점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발 관련해서라든가 일본, 중국 이런 쪽에 대한 시장 자체가 커졌을 때 분명히 당장의 로봇 관련된 테마주로 보실 게 아니라 로봇과 이제 바이오 이제 다 같이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더 메리트 있는 그런 매력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의 종목들 리뷰를 먼저 좀 해볼게요. 홍은기 의원이 10월 24일 날 매수한 APR 또 오늘 핫한 종목이었잖아요. 목표가를 도달은 했는데요. 사실 오늘 11% 좀 음봉이 나와서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예, 저도 오늘 이렇게 세론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제가 소개해 드렸을 때 역대급의 이제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이제 컨센서스도 있다라고 했는데 다 부합을 했고 그리고 그 뒤로 말씀드렸던 이제 MSCI 지수도 편입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편입까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세론이 굉장히 크게 나와서 좀 이제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차트를 보시면 60일 선에서 금일 종가 마감으로 이제 60일 선을 지지는 해 주었는데 네.
이탈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실지 아니면은 그 과거에 이미 목표가의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그 차익 실현으로 그냥 이제 두시고 차익 실현을 못 하셔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61선 이탈하게 될 경우에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나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더 봐야겠다. 왜냐하면 현재 그 화장품 분야에 대해서는 매출 비중이 60에서 70% 정도로 비중이 큰데 네. 사실 이제 그 디바이스 관련돼서는 앞으로 미국향 관련해서 조금 더 매출 캐파를 늘리겠다라고 회사 내에서도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61선 이탈하더라도 21만 원, 21만 2천 원, 21만 4천 원 요 이제 과거에 장기적으로 횡보했던 구간은 지켜줄 것으로 보여져서 분할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김진경 의원의 종목도 리뷰가 좀 필요해요. 포스코홀딩스가 목표가 도달했어요. 근데 이번 주 좀 약세장에 포스코홀딩스도 함께 살짝 위축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볼까요? 네, 만약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제 보유를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지주 회사이기도 하지만 2차전지 관련주로도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2차전지 관련주를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는 아직은 출발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거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충분히 보유하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1차 목표가 33만 원 제시해 드리면서 손절가의 경우는 29만 원으로 좀 수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홀딩해봐야 되는 포스코홀딩스고요. 목표가는 33만 원, 손절가는 29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홍은기 의원부터 하나 전해주시죠. 저는 ST팜을 가지고 왔습니다. ST팜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 819억, 영업이익 147억 7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이 이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이 호실적은 올리고 핵산 신약 CDMO 관련돼서 매출 확대가 주도됐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 올리고동 준공으로 이제 올리고 생산 능력 이제 캐파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져서 목표가는 11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9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진경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저는 오늘 JW 중해제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 영업이 해당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좀 달성했었는데 일단 전문 의약품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좀 거두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주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 수액제 부분도 성장세를 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전공의들이 수련 병원으로 이제 서서히 좀 복귀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의료행위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액제 부분에 오히려 좀 매출 성장이 앞으로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동사의 경우가 이 위탁 판매 부분 도입을 통해서 구축을 하고자 하는 이 선순환 구조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주력 제품의 영업의 경우는 외주로 하는 대신에 오히려 내부 역량을 좀 더 고수익 상품에 집중하는 전략들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외형 성장이라든지 충분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 앞으로 주가의 재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23,750원 제시해 드리면서 목표가 27,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의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